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미 강호 파라과이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어요. 불과 일주일 전 브라질전 0대5 참패로 고개를 숙였던 그들. 72시간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무실점 승리, 젊은 피해 돌파, 완벽한 반전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손흥민이 보여준 진짜 승부는 경기장이 아닌 팀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가 바꾼 건 점수였을까요? 아니면 팀의 마음이었을까요? 브라질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0대5.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잔디 위를 걸었죠. 발밑에서 이슬이 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훈련장 입구에 붙은 신문을 봤습니다. 캡틴의 시대는 끝났는가? 헤드라인이 눈에 박혔어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응시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제 경기장에서 제가 보여준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이 먼저 왔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였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죠. 오형규도 엄지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제 눈을 피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죠. 패스, 슈팅, 전술 훈련.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이 발에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불신이었어요. 브라질전에서 무너진 건 점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리더인 제가 흔들리자 팀 전체가 균열을 일으켰죠.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홍명보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은 전술판 앞에 서 있었어요. 감독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독님은 고개를 돌렸죠. 손흥민, 내가 지금 무너지면 이 팀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공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주장 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2년을 살며 수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내가 무너진다면 팀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감독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완장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들었죠. 파라과이전까지 남은 시간은 6일. 저는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술도 아니었어요. 제가 바꿔야 할 건 팀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서로를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전 하루 전 훈련장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이강인은 평소보다 패스가 짧았습니다. 오형규는 슈팅 연습 때 공을 3번이나 빗맞췄죠. 엄지성은 드리블 도중 발이 꼬여 넘어졌어요. 모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전의 상흔이었어요. 0대5라는 숫자가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죠. 홍명보 감독님이 전술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감독님이 화이트보드에 전술을 그렸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질문 있는 사람? 감독님이 물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10초, 20초, 30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여다 멈췄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죠. 미팅이 끝나고 선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화이트보드를 응시했어요.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술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저 불빛 아래 25,000명이 모일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응원할까요? 아니면 심판할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이미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손흥민 은퇴해라. 주장 자격 없다. 브라질전 재탕 예약. 저는 화면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도 믿는다. 캡틴이라서. 그 한 줄이 저를 깨웠습니다. 믿는다.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누군가는 아직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팀을 믿어야 했죠. 다음 날 경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식당은 조용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강인이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죠. 강인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강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형.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브라질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했어요. 근데 해야지. 이강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손흥민 선수, 오늘 각오 한마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커룸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신발끈을 묶고 테이핑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정적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주장 완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팔에 감았죠. 벨크로가 찢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찰 자격이 있을까? 홍명보 감독님이 라커룸 중앙에 섰습니다. 자, 모두 들어봐. 감독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선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이기기 위해 뛰는 게 아니야. 감독님이 말했죠. 우리 자신을 믿기 위해 뛰는 거야. 믿기 위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브라질전은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엔 파라과이가 있어. 그들도 강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이길 수 있어. 감독님이 저를 봤어요. 손흥민, 한마디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동료들의 눈을 하나씩 마주쳤습니다. 이강인, 오현규, 엄지성, 김승규. 그들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브라질전에서 내가 먼저 무너졌어. 주장으로서 자격이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질 거야.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침묵이었죠. 엄지성이 일어났습니다. 형, 우리 믿어요. 그가 말했어요. 오형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뛰죠. 이강인이 웃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비로소 팀의 얼굴이 보였어요. 흩어졌던 눈빛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킥오프 10분 전 터널 입구에 섰습니다. 경기장 소음이 들려왔어요. 환호도 야유도 아닌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관중들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이 정적을 먼저 깰 사람은 나여야 한다. 저는 주장 완장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장으로 걸어 나갔어요. 잔디가 발밑에서 폭신하게 눌렸습니다. 관중석을 올려다봤죠. 2만 5천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하자.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원으로 달렸습니다. 파라과이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을 걸어왔죠. 첫 터치부터 거칠었어요.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으려 발을 디뎠어요. 관중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수도 함성도 없었어요. 그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믿지 못하는 눈빛.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전반 5분, 파라과이가 첫 슈팅을 날렸어요. 김승규가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코너킥이었죠. 저는 우리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파라과이 선수 셋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공이 날아왔어요. 헤딩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띄웠지만 공에 닿지 못했어요. 파라과이 선수의 머리에 맞아 밖으로 튕겨나갔죠. 아슬아슬했습니다. 집중해. 제가 소리쳤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었죠. 전반 10분, 이강인이 공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달렸어요. 강인아, 손을 들었습니다. 패스가 왔죠. 저는 공을 받아 전진했어요. 파라과이 수비수가 붙었습니다.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비수가 따라왔죠. 저는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렸어요. 공이 박스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오형규가 뛰어올랐어요. 헤딩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쳐냈어요. 공이 코너로 나갔죠. 저는 허벅지를 쳤습니다. 아쉬웠어요. 전반 12분, 우리 팀이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너무 신중했어요. 브라질전의 기억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빨리 돌려. 패스 템포가 빨라졌어요. 좌에서 우로, 다시 중앙으로. 공이 이명재에게 갔습니다. 이명재는 왼쪽 측면에 서 있었어요. 저는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명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죠. 파라과이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하지만 공이 완전히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바깥쪽으로 흘렀죠. 엄지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공이 그의 발 앞으로 떨어졌어요. 엄지성은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른발을 휘둘렀죠. 슈팅이었어요. 공이 낮게 깔렸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어요. 손끝이 공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죠.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어요. 골이었습니다. 전반 15분 1대0. 엄지성의 선제골이었어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침묵을 찢는 함성이 터졌어요. 2만 5천 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와! 소리가 귀를 때렸죠. 저는 엄지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달렸어요. 엄지성이 코너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와락 껴안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소리쳤습니다. 이강인이 뛰어왔습니다. 오형규도 왔어요.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엄지성을 감쌌죠. 뜨거웠습니다. 땀과 열기가 뒤섞였어요. 관중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플래카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펄럭였죠. 아까까지 조용했던 그들이 이제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함성이 경기장을 채웠어요. 저는 엄지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떨리는 웃음이었죠.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됐다. 제가 말했어요. 엄지성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우린 깨어났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동료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중원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죠. 파라과이가 킥오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골을 넣자 흐름이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봤어요. 이강인이 공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형규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죠. 엄지성은 여전히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골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죠. 저는 상대 선수를 향해 압박을 걸었어요. 발이 가벼웠습니다. 아까보다 빨랐죠. 파라과이 선수가 패스를 시도했어요. 저는 발을 뻗었습니다. 공을 가로챘죠. 인터셉트 성공이었어요. 좋아. 벤치에서 홍명보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공을 이강인에게 연결했어요. 이강인이 전진했습니다. 템포가 빨라졌죠. 우리는 이제 주저하지 않았어요. 전반 20분, 우리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강인이 중앙 돌파를 시도했어요. 수비수 둘을 제치고 슈팅 각도를 만들었죠.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공이 날아갔어요.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슬아슬했죠. 관중석에서 하는 탄식이 터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다시 뛸 수 있었죠.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괜찮아. 계속하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강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소리가 우리를 밀어줬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1대0. 숫자는 작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침묵을 깬 골. 팀을 깨운 골이었죠. 저는 엄지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반박자 빠른 결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한 골이 브라질전의 악몽을 지워주고 있었죠. 전반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35분, 우리는 여전히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어요. 파라과이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중원에서 몸싸움이 잦아졌어요. 저는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파라과이 미드필더가 제 발목을 걸었어요. 저는 잔디에 쓰러졌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죠. 프리킥이었어요. 하지만 경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무릎에 잔디를 털어냈어요. 파라과이 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전반 38분, 파라과이가 공을 잡았습니다. 중원에서 빠르게 패스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좌우 중앙. 공이 빠르게 움직였죠. 뒤 조심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파라과이의 템포가 더 빨랐습니다. 파라과이 윙어가 오른쪽으로 질주했어요. 공을 받아 그대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왼쪽 풀백이 붙었죠. 하지만 제쳐졌어요. 스피드가 달랐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공이 박스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파라과이 공격수가 뛰어올랐어요. 우리 중앙 수비수도 함께 올라갔죠. 헤딩 경합이었습니다. 공이 살짝 빗나갔어요. 박스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파라과이 미드필더가 그곳에 있었죠. 슈팅이었어요. 공이 날아왔습니다. 골대 왼쪽 상단을 향했어요. 빠른 슈팅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죠. 김승규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날렸어요. 왼쪽으로 다이빙했습니다. 팔이 쭉 뻗어졌죠. 손끝이 공에 닿았어요. 0.3초의 반응이었습니다. 공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골대를 살짝 빗나가 코너로 나갔어요. 으아!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저는 김승규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잔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승규야. 제가 그를 일으켰어요. 미쳤어, 진짜. 김승규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마워. 진심이었습니다. 방금 그 손끝 사시엠가 경기의 운명을 바꿨어요. 코너킥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선수들이 우리 박스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비 가담이었죠. 파라과이 키커가 공을 올렸어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니어 포스트를 향했죠. 선수들이 엉켰어요. 헤딩이 나왔습니다. 공이 다시 중앙으로 흘렀어요. 파라과이 선수가 발리슛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몸을 던졌어요. 공이 제 등에 맞았습니다.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공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 종료였어요. 저는 잔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죠.
매웠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라커룸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을 올려다봤죠. 여전히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아까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물을 마시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죠.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수고했다. 전반은 잘 버텼어.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더 중요해. 파라과이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더 거칠게 나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 실점 위기가 떠올랐습니다. 0.3초. 김승규의 손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동점을 허용했을 거예요. 후반엔 교체를 준비할 거야.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제 쪽을 봤어요. 손흥민, 내가 빠질 수도 있어. 순간 라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봤어요. 네.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컨디션을 봐서 결정할 거야. 지금 내가 많이 뛰었어. 후반에 이강인이랑 오현규한테 기회를 줄 생각이야. 감독님이 설명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장이 교체된다?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감독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전반에만 8km를 뛰었죠. 숨이 차올랐어요. 후반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저를 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기장으로 나갔어요. 관중석이 다시 함성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잔디를 밟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내가 빠지면 팀은 괜찮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후반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라과이가 빠르게 나왔어요. 압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전반보다 템포가 빨랐죠. 후반 5분, 파라과이가 또 한 번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었어요.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이 혼잡했죠. 공이 파라과이 공격수에게 떨어졌어요. 슈팅 준비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딩을 시도했어요. 발이 공에 닿았습니다. 코너킥이었죠. 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벤치를 봤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강인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현규도 함께였죠. 이제 고지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파라과이 코너킥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수비 가담일지도 몰랐습니다. 공이 날아왔어요. 저는 뛰어 올랐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죠. 공이 멀리 날아갔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한계였죠. 감독님 판단이 맞았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후반 10분. 1대0. 우리는 여전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공을 막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숨을 쉰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후반이 계속됐어요. 저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후반 15분, 전광판의 숫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1대0. 스코어는 우리가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파라과이가 점점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었죠. 제 다리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공을 쫓아 달렸지만 반박자 늦었습니다. 패스를 받아도 첫 터치가 길어졌죠.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파라과이 선수가 제 앞에서 공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뒤쫓았어요. 하지만 따라잡지 못했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흥민. 벤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교체 신호였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광판을 다시 봤어요. 후반 18분. 아직 30분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장인 제가 지금 나간다고요? 1대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요?
사심이 전광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7번. 제 번호였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선수 번호. 18번 이강인. 9번 오현규.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손흥민이 나가. 지금.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터치라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주장 완장이 팔에 조여들었죠. 이 완장을 차고 벤치로 가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 앞에 섰어요. 이강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오현규도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이강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인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는다. 이강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오현규와도 손을 마주쳤어요. 내가 끝내줄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오현규가 굳게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경기장을 벗어났습니다. 발이 잔디를 떠나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관중석을 올려다봤죠. 몇몇 팬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캡틴을 빼는 거야? 라는 얼굴들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벤치에 앉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땀이 멈추지 않았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생했어. 감독님이 말했어요. 내가 전반에 만든 분위기가 있어. 이제 후배들이 마무리할 차례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기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강인이 공을 받았어요. 중앙에서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파라과이 선수 둘이 압박을 걸었죠. 이강인이 방향을 틀었어요.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오현규가 전방으로 달렸어요.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좋았어요. 저는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너희라면 할 수 있어. 후반 22분, 파라과이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어요. 빠른 역습이었습니다. 우리 수비가 뒤로 물러났죠. 파라과이 윙어가 돌파를 시도했어요.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이 혼잡했죠. 김승규가 공중볼을 잡아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벤치에서 코치들이 소리쳤습니다. 김승규가 공을 빠르게 던졌어요. 역습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받았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참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죠. 이강인이 전진했어요. 파라과이 수비수가 붙었습니다. 이강인이 왼쪽으로 공을 밀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좋아.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이강인이 박스 근처까지 왔어요.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어요. 오른쪽을 봤죠. 오현규가 뛰고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수비수 뒤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이강인이 패스를 시도했어요. 스루 패스였습니다. 공이 수비 사이를 파고들었죠. 하지만 파라과이 수비수가 발을 뻗었어요. 공이 살짝 방향이 틀렸습니다. 오현규에게 가지 못했죠. 벤치에서 탄식이 터졌어요.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쉬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도가 좋았죠. 경기가 계속됐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후반 25분, 26분, 27분. 우리는 여전히 1대 0이었어요. 파라과이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몸싸움이 잦아졌어요. 우리 선수들이 하나둘 넘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서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죠. 이강인이 또 한 번 공을 잡았어요. 이번엔 왼쪽 측면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수비수가 달라붙었죠. 이강인이 드리블을 시도했어요. 몸을 틀었습니다. 수비수를 제쳤죠. 공간이 열렸어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이 박스 안으로 날아갔어요. 오현규가 뛰어 올랐습니다. 헤딩이었어요. 하지만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공이 코너로 나갔죠. 저는 손뼉을 쳤어요. 좋아. 계속 그렇게. 코치들이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지켜봤죠. 관중석을 봤어요. 팬들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죠. 후반 28분이었습니다. 경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강인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지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형규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은 내가 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 대신한다. 제가 터치라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완장은 더 이상 제 팔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팀은 여전히 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없어도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이강인을 향해 신호를 보냈어요. 믿는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강인이 제 쪽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희가 끝낼 수 있어. 나는 믿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후반 30분. 이제 15분 남았어요. 후반 30분, 저는 벤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대0. 위태로운 스코어였어요. 파라과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영을 계속 압박했죠.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어요. 압박이 거칠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달려들었죠. 이강인이 몸을 틀었어요. 공을 지켜냈습니다. 좋아.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이강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방을 훑었죠. 오형규가 오프사이드 라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라과이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단 1초의 순간이었어요. 이강인이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낮게 깔렸어요. 25m를 가르는 스루 패스였죠. 파라과이 수비수 2명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오형규가 달렸어요. 파라과이 수비수가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반박자 늦었어요. 오형규의 스피드가 더 빨랐죠. 공이 오형규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골키퍼가 박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오형규와 골키퍼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오형규가 공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죠. 손이 공을 향했어요. 하지만 오형규가 더 빨랐습니다. 왼발을 휘둘렀어요. 골키퍼를 제친 슈팅이었습니다. 공이 굴러갔어요. 빈 골대를 향해 천천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이 골라인을 넘었어요. 골이었습니다. 들어갔다. 저는 벤치에서 뛰어올랐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와! 25,000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죠. 오형규가 코너 쪽으로 달려갔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에 환희가 가득했죠. 이강인이 달려왔습니다. 오형규를 껴안았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치들이 저를 껴안았어요. 손흥민, 왔어? 왔어?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만든 팀이야. 감독님이 말했어요. 저는 경기장을 봤습니다. 오형규가 여전히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강인이 오형규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저건 내 골보다 값진 골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광판이 바뀌었어요. 2대0. 쐐기골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대한민국 함성이 터졌어요. 플래카드가 흔들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죠. 저는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용히요. 크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쥔 채 하늘을 봤습니다. 7일 전 브라질전이 떠올랐어요. 0대5. 그 참담함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파라과이의 기세가 꺾였어요. 이 골 차이는 컸습니다. 후반 35분,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형규도 전방에서 압박을 이어갔죠. 시간이 흘렀어요. 후반 40분, 42분, 45분.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파라과이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우리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김승규가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했죠. 추가 시간 2분, 파라과이의 슈팅이 빗나갔어요.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터치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을 향해 손바닥을 들었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이강인이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어요. 2대0. 우리가 이겼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동료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강인이 저를 안았어요. 형, 우리 이겼어요. 오형규도 왔습니다. 엄지성도요.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껴안았어요. 관중석을 봤습니다.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었어요. 캡틴 손.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가 시간 마지막 1분, 저는 터치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경기장에서 공을 돌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여유 있게요. 2대0. 승리는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이강인이 코너 쪽에서 공을 지키고 있었어요. 파라과이 선수가 압박을 걸었습니다. 이강인이 몸을 돌려 공을 빼냈죠. 그리고 뒤로 패스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브라질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지성이 공을 받았어요. 중원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었죠. 파라과이 선수들은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벤치를 돌아봤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코치들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관중석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그 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저는 경기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후배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강인, 오현규, 엄지성. 그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한 팀이 됐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초, 19초, 18초. 오현규가 공을 잡았어요. 코너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파라과이 선수 하나가 따라왔죠. 오현규가 몸으로 막았어요. 공을 지켜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동료들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냈죠. 이강인이 저를 봤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5초, 4초, 3초. 주심이 호루라기를 입에 댔어요. 2초, 1초. 휘슬이 울렸습니다. 삑. 경기 종료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강인이 잔디에 엎드렸죠. 오현규가 두 팔을 벌리고 관중석을 향해 환호했어요. 저는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승규에게 갔어요. 그는 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승규야. 제가 그를 일으켰어요. 내가 지켜줬어. 전반 그 선방이 없었으면 우린 못 이겼어. 김승규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지성에게 갔습니다. 내 골이 시작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엄지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강인과 오현규가 함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두 사람을 안았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도요. 이강인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형이 믿어줬잖아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걸었어요. 팬들이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 캡틴 손, 2024 파라과이전 승리.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냈죠. 그들도 박수로 답했어요.
한 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저는 그 아이를 찾아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감쌌죠. 홍명보 감독님이 다가왔어요. 수고했다, 얘들아.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을 원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하나, 둘, 셋. 누군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함께 소리쳤어요. 관중석의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10월의 밤하늘이었죠. 7일 전 이 하늘 아래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0대5. 리더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았죠. 하지만 오늘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2대0.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팀이 되었다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이강인이 제 옆에 왔습니다. 형,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교체되실 때 어땠어요? 이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없으면 팀이 흔들릴까봐.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보여줬잖아. 리더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걸. 이강인이 웃었습니다. 형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관중석에서 다시 함성이 터졌습니다. 캡틴 손, 캡틴 손.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동료들과 함께 라커룸으로 걸어갔어요.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기장이 보였어요.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아직도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곳에서 우리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장 완장을 풀었어요.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이 완장의 무게를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었죠. 함께 나누는 무게였어요. 오현규가 다가왔습니다. 형, 사진 찍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 저는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함께 카메라를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 얼굴들, 이 웃음들, 이 공기를요.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30분 뒤 저는 믹스드존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2대0 승리, 쐐기골, 무실점, 모두 중요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늘의 승리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수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브라질전 이후 우리는 흔들렸어요. 솔직히 저도 흔들렸습니다. 주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의심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동료들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교체로 빠지셨을 때 어떠셨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내가 없으면 어쩌나 싶었죠. 근데 이강인이랑 오현규가 완벽하게 마무리해줬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리더는 혼자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오늘 경기의 MVP를 꼽는다면?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을 꼽을 수 없어요. 엄지성이 침묵을 깼고 김승규가 골문을 지켰고
이강인이 완벽한 패스를 만들었고 오형규가 마무리했어요. 모두가 MVP예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7일전 브라질전과 오늘 무엇이 달랐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브라질전에선 우리가 서로를 못 믿었어요. 제가 먼저 흔들렸고 팀도 함께 무너졌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를 봤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승리는 수치가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본 시간이에요.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했어요. 너 괜찮아? 내가 있어, 믿어. 그런 눈빛들이요.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믹스드존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건 리더는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벤치에서 더 큰 골을 봤어요. 믿음이 돌아온 거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믹스드존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까까지의 함성이 거짓말 같았죠. 라커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시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형, 오형규가 소리쳤습니다. 인터뷰 잘하셨어요? 응, 잘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강인이 다가왔습니다. 형, 이거 봤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SNS 화면이었죠.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진짜 리더다. 교체 결단 멋있었어. 이게 주장이지. 믿음이 돌아왔다.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일 전 같은 공간에서 봤던 댓글들과는 달랐어요. 형, 우리 사진 SNS에 올려도 돼요? 엄지성이 물었습니다. 그래, 올려. 제가 말했어요. 엄지성이 아까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렸어요.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함께 다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니폼을 벗었어요. 등번호 7. 이 숫자가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라커룸에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라커룸이 조용해졌죠. 오늘 정말 자랑스럽다. 브라질전 이후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이겨냈어. 특히 감독님이 저를 봤어요. 손흥민, 내가 보여준 리더십. 그게 오늘의 진짜 승리였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리더는 항상 완벽할 필요 없어. 넘어져도 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팀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거지. 오늘 내가 그걸 보여줬어. 감독님이 말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라커룸을 나섰습니다. 경기장 밖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손흥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사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다가갔어요. 아이가 유니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오늘 경기 재밌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형규 선수 골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치. 오형규 정말 잘했지. 손흥민 선수도요. 아이가 말했어요. 벤치에서도 계속 응원하셨잖아요. 그게 멋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대표팀 계속 응원해줘.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의 바람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겼어. 다들 괜찮지? 짧은 문장이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경기 봤어. 자랑스러워. 어머니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대한민국 파라과이의 2대0 완승. 손흥민 주장의 리더십이 빛났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어요.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보였어요.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앞을 봤죠. 앞으로도 경기는 계속될 거예요. 이기는 날도 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승리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 진짜 승부는 팀의 마음을 지키는 것.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파라과이를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두려움을 이겼죠. 그리고 그게 가장 값진 승리였습니다. 저는 앞을 향해 달렸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길은 보였습니다. 믿음이 돌아왔으니까요.